와, 이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돈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네. 누가 연결됐냐? 다 김건희 네, 연관어야. 네. 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쯤 심판사가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새벽 12시 20분쯤 심판사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유죄 판결을 했던 신종호 판사가 오늘 새벽 1시 서울고법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신 판사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종호 판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저도 지금 막 속보를 들어서 네.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예, 왜 그랬는지 무슨 연유인지 네. 많이 가슴이 아프네요. 많이 가슴이 아프네요. 예,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1심과 달리 4년형을 선고한 유죄 판결한 판사가 오늘 새벽 1시에 서울고법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건물에서 추락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막 보고가 많이 들어와 있죠, 정보 보고에. 기본적으로 이제 네. 그 사건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은 네. 그 자정이죠. 그러니까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네. 가족들의 신고가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경위는 이제 예를 들면 아마도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한 예견 때문에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그 발견된 장소라는 것이 서울 고법에 있는 청사 5층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인데, 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겼지만 고인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당시 입고 있던 옷에는 이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유서에는 뭐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 것이고, 그 뭐 김건희 재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여하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윤선 선배가 소개해주신 대로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가지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바가 있는데, 이는 1심보다는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2년 4개월간의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 느닷없는 비보가 전해져서 네. 저희가 정말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 댓글창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놀랍습니다. 에? 뭐 이런 글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징환 판사를 지켜야 합니다. 아이고. 예, 이런 그 글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는 이 사건 어떻게 물론 이제 전해진 속보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취재가 필요하겠지만, 네. 네, 뭐 지금 무엇보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는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스스로 떠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좀 추정해 보건데 자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좀 어떤 가능성과 추정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산 관리는 과연 누가 했을까 궁금하시죠? 법조계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살펴보자면은 윤석열은 돈 모으는 취미는 별로 없었다고 해요. 뭐 맨날 예. 술 퍼마시고 거기 돈 썼겠지. 그렇죠. 모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오로지 보스 기질 때문에 술자리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산 관리는 대부분 김건희가 했다는 거예요. 비자금 관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반면에 김건희는 고작 1년 8개월만 선고를 받았죠. 지금 보석받는다는 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항소심 2심 결과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하긴 한데, 제2종합특검에서 김건희에 대한 여죄를 제대로 파헤쳐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네. 특히 김건희 비자금의 행방에 대해서 수사를 해낼 수 있을지 규칙가 주목이 되는데, 확인을 해봤더니만 제2종합특검이 17개의 의혹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17개 의혹 수사 중에서 김건희 비자금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건희 씨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가 김 씨는 억울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씨는 그러면서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되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실제 저지른 범죄는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상징화된 인물, 그러니까 김건희란, 그러니까
뭐 본인들 주장에는 뭐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 어떻게 보세요? 드러난 게 얼마 안 되는 거지. 실제로 한 거에 비해서 그렇지. 그쵸. 정말 드러난 게 조적지혈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 그 컨테이너 박스에 예? 목걸이만 들었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누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던 뇌물을 바치던 네, 가장 기본은 돈이에요. 그렇죠. 돈에 약간 얹어서 선물을 주고 목걸이도 주고 핸드백도 주는 거지. 근데 예. 지금 드러난 거는 목걸이, 핸드백, 구두밖에 없잖아. 그렇죠. 진짜 큰 덩어리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단 예. 말이야. 이게 아쉽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특검팀이 수사해야 되는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 ODA 도대체 얼마를 김건희 씨한테 줬길래 갑자기 2배로 ODA 액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통일교에게 주는. 그 관련해서도 정말 흉흉한 소문이 실제로 캄보디아 교민사에서는 많이 돌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가 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만. 그러니까 캄보디아 ODA 예산을 확 늘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다 어느 정도 포션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를 거쳐서 네. 이게 이제 백도어로 자금화된 거를 예. 작년 11월에 예. 몇몇 실세와 예. 또 거기에 금융기관 장이 같이 캄보디아 출장을 가서 어허. 그거를 이제 받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이 크니까 예. 이른바 코인 형태로 받아서 예. 왔다라는 게 소문의 핵심이에요. 예. 근데 그 부분 전혀 뭐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죠. 이거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코인화돼서 김 씨에게로 전달됐을 개연성.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네. 왜 캄보디아에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했지? 그렇죠. 예. 이거부터가 이상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가서 뭐 애 끌어안고 사진 찍고 뭐. 아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왜 캄보디아의 금융업체를 갑자기 인수했지? 그렇죠. 뭐 이런 의문들이 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돼 있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마 딴 거 신경 쓴다고 못했을 가능성이 근데 높다고. 좀 그 뇌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상 뭐 뇌물이나 치정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많이 나왔는데 그거 말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야 나오고 있는 공천 개입,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거, 특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삼부토건, 그러니까. 웰바이오텍. 예? 김건희라는 사람은 누가 주면 그냥 다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목걸이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네. 받아. 근데 돈을 주면 안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본인이 아쉬워서 청탁할 게 있어서 뭘 갖다 바치는 사람이 네. 돈은 빼고 물건만 준다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도 뭐 아이한테 지갑 줄 때 안에 5,000원짜리라도 넣어서 주잖아. 앞으로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써,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가방만 주고 돈은 안 줬을 리는 없다. 이를테면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오늘 특검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는데 로저 비비의 가방을 주면서 가방만 주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을 리는 만무하다. 예. 근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케이크 박스 안에 돈 넣어가지고 주고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예. 영화에서 많이 봤죠. 영화에 그거. 많이 네. 봤죠. 예, 책 사이에 돈 껴서 주고 막 이런 일 많았는데 돈 없이 그냥 물건만 줬을 리는 만무하다. 아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예. 특히 뭐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돈은 싹 빠지고 물건만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경우는. 사실상 오늘 김용남 의원님께서 특검에 팁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수사해라, 캄보디아. 뭐 하고 있냐 지금 특검팀. 네, 날짜는 얼마 안 남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특별검사가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와, 이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돈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네. 저희가 이거 뭐 한 달 넘게 저랑 뭐 저희 뉴스타파 저희 팀 기자들이 그러니까 취재를 했어요.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준영 의원님 보좌진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했는데 그러셨군요. 어떤 생각이 저는 드냐면은 네. 그
도이치모터스가 뜬금없이 2023년에 도이치 파이낸셜이 예. 이 샀다는 BAMC라는 그 우리로 치면 뭘로 보시면 되면 대부업체 아시죠? 러시앤 캐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소규모 금융 예. 아, 네네. 대부업체죠 일종의. 그러니까 아, 네. 인가가 난 대부업체인데 이거를 사는데 우리가 뭔가를 투자해서 60억을 주고 살 때는 거기가 좀 운영이 잘 되었다거나 실적이 좋다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네. 거의 망하기 직전의 회사를 사요. 맞습니다. 네. 쓰레기 회사를 돈을 60억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해서 왜 진출했을까를 봤는데 마침 그 해에 그 EDCF 그 차관 액수가 2배로 뻥튀기가 됩니다. 그 해에. 예. 네. 그러니까 확 늘려요. 돈을 늘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합리적으로 처음에는 아 얘네가 차관 형식으로 돈을 빼낸 다음에 그거를 세탁을 해가지고 좀 먹으려고 했구나. 네. 그리고 그 돈은 마지막에 어디 뭐 케이맨 군도나 뭐 이런 조세 도피처로 갈 것 같았다는 건데 이게 진행 와중에 지금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진행이 됐다면 제대로 뭐가 많이 나올 텐데 초반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저희 기자들이 어떤 걸 포착을 했냐면 도이치 파이낸셜을 굳이 캄보디아에 맞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고 캄보디아는 김건희가 가가지고 또 쇼를 했단 말이에요. 예. 애 안고 사진 찍고 뭐하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 BAMC라는 캄보디아 이 금융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도이치 파이낸셜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이치 파이낸셜이 더 알짜거든요. 도이치 모터스는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네. 판매를 할 때 할부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할부 리스를 해주는 데가 도이치 파이낸셜이고 네네. 대부분 그 리스 회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요. 그건 돈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이치모터스 내부자가 도이치 파이낸셜의 최은순과 김건희 지분이 있다라는 이게 제보가 있었어요. 지분이 있다고. 겉으로는 지금 드러나진 않는데 도이치 파이낸셜이 최은순, 김건희가 관계가 돼 있다, 주인이다, 주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의 어떤 회사를 사서 그럼 돈이 갔잖아요. 60에 갔잖아요. 네. 이후에 계속 가요 돈이. 그렇죠. 차명 주주한테 돈 줄 수 있습니까? 수익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차명주, 그 최은순, 김건희가 숨은 주인이야. 그럼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상 예, 다 드러나지. 돈 1,000만 원 주기도 힘들어요. 예. 빼가지고. 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돈을 캄보디아 회사를 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자회사로. 하나 돈을 보냈어요, 실제로. 근데 돈을 보냈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또 취재를 해봤는데 그 돈이 어디론가 갑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다른 데. 캄보디아에서 다른 곳.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와. 그럼 거기가 어디냐? 조세 도피처. 미친다 진짜. 그러니까. 야 이게 또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있잖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거 하나만. KB 캐피탈이 김혜성 회사에 뇌물성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KB 캐피탈 대표가 도이치 파이낸셜 대표로 가. 맞아요. 이 미친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 차관을 어차피 그건 갚아야 될 돈인데 그냥 떼어맞기로 작정을 했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이 돼야 돼요. 내부에서. 캄보디아 아니, 정부가. 떼어먹을 결심을 했으면 그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훈센 총리란 분이 지금 오늘 누가 또 제보하기로는 국내에 들어와 있다 그래요. 예? 지금 태국이랑 약간 전쟁 분위기죠. 국지전 하고 있잖아요. 뭐의 신변을 위협을 느꼈는지 이분이 근데 수시로 한국에 오고 그래요? 훈센의 일가족이 한국에서 사기도 엄청 쳤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부분 또 그 부분에 아니 훈센이 막 윤석열, 김건희 만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일가족의 뭐 사촌이나 뭐 아들 이런 애들이 한국에서 사기를 쳤다가 우리 법원 판결에 난 게 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우리와 친한 인사인데 해먹을 결심은 거기에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훈센의 아들이 거기 그 캄보디아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한 가지 그 이상한 것은 도이치 파이낸셜 말고 히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히림. 사무소.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하고 이러면 이게 설계도대로 잘 되나 감리하는 회사잖아요. 네. 히림이 진출을 해 있더라고요. 근데 히림이 진출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 ODA 들어가는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히림이. 네. 그 감리를 따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게 캄보디아 신공항 448억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히림에서. 또 히림 나오고. 그러니까 4-5개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뭐 코바나 컨텐츠 협찬한 히림이나 김건희와 사실상 한 몸인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가 있다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인데 자금의 흐름도 일부 보인다 지금. 기자들이 이 정도 밝힐 정도면 우리 금융 당국이 바로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국내에서는 철저하게 가려졌던 뉴스고요. 이게 그 캄보디아에 저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훈센가가 상당 부분 개입됐다는 것들을 제가 많이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작을 하면 이미 알고 약점을 알고 캄보디아는 그렇게 해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그걸 하고 진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ODA가 무계획적으로 어떤 면에서 과시적으로 가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원조를 해주면 우리가 말하는 커미션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데 받는 쪽에서 정치인들이 받아가는데도 커미션을 줘야 받겠대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면 그 나라의 예를 들어 경제개발을 써버리면 자기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돈 준데도 거절해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 커미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속하는 게 캄보디아고 문제네.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ODA에 3위를 받다가 갑자기 이걸 받으면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와, 문제야. 김건희. 윤석열이가 그 캄보디아 관련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매불쇼에서 누가 했었는데 그때 캄보디아 관련 수사를 했었대요. 검찰 시절.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또 김용남. 김용남 의원이 오늘 불렀어야 되네. 그러면 아기가 많네요. 김용남.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얼마나 약점이 있고 자기가 나중에 이용해 먹을 걸 다 파악하고 있어. 김용남 의원 말에 따르면은 윤석열이가 캄보디아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캄보디아로 돈 넘어가면 이거는 꼬리가 안 잡힌다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저 7번 제가 드린 사진 7번 사진 보시면 윤석열 김건희가 캄보디아 방문했을 때예요. 저때 무슨 뭐였지? 뭐 하여튼 가서 뭐 이렇게 2022년 11월에 갔었잖아요. 애 안고 사진 찍고 했을 때 11월에.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자분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나윤정 대표라는 분인데 현지에서 이게 K-팝 프로덕션 회사도 하고 여러 사업가인데 저분이 보세요. 갔는데 지금 가장 상석에 바로 옆에 앉았잖아요. 네, 누군데? 저분이 나윤정 저 대표님이 모든 캄보디아 사업에 김건희가 아니면 도이치가 하는 그 모든 사업에 연루돼 있다는 지금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니까 저분의 오빠는 캄보디아 왕립대학의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일가족이 그냥 캄보디아에서 그냥 기득권인 거예요. 기득권. 그리고 저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캄보디아 현지 동포들의 이제 제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아이 김건희가 그 캄보디아 갔을 때 아픈 아이들 섭외도 저분 남편이 했다고 그렇게. 그래갖고 실제 현장 사진이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특검이 여기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건 지금 국민 혈세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떼어먹을 결심, 해먹을 결심으로 됐다면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경찰이든 검찰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고 크다 진짜. 이 통일교에서도 또 캄보디아에 갔잖아. 그때 히림 관계자를 끌고 갔잖아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뭐가 됐든. 그러나 그때 공통점으로 누가 연결됐냐? 다 김건희 연관어야.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수사를 합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먹을 뇌구조가 아니죠. 윤석열은 뭐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저 어디까지 헤쳐먹은 걸까 진짜. 심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관련해서 우리 봉주 기자님이 뭐 이거 보도한다고요? 아니 저희 취재팀이 저는 이제 뉴스타파를 나가지만 취재팀은 계속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것은 이상하게 요즘 뭐만 걸리면 다 캄보디아인 게 KH그룹 그 대북송금 사건의 쌍방울 김성태가 의형제로 맺은 KH그룹 배상현 회장이 캄보디아에 있잖아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랑 인터뷰를 할지 말지. 근데 배상현 회장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조작 수사가 맞다. 대북 송금. 이재명을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다는 건 날조된 것이고 나한테도 조작 진술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었지만 내가 거절했다. 그 대가로 우리 그룹은 망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KH가 샀거든요. 최문순 그 강원도지사가 그거 싸게 팔았다고 지금 배임이나 뭐 이런 거 수사받고 재판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건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알펜시아 리조트는 갖고 있을수록 강원도가 계속 그 돈을 보존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입찰이 왔고 그럼 거기서 판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싸게 팔았다는 거고. KH에 대해서는 비싸게 샀다고. 그러니까 되게 모순되는 수사를 했는데 그게 다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KH 그룹 주장은 뭐냐면 저분이 없네. 대북 송금 그거 진술 협조 안 했다고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룹은 다 상장 폐지됐습니다. 계열사들.
그래서 그분이 어차피 지금 회사가 망하고 망가져서 그 배상윤 회장이란 분이 이제 모든 진실을 얘기하겠다.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네. 그런 고민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대북송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조작 수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만약에 근데 정말 증거와 함께 솔직하게 자백을 한다면 엄청난 자백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잘 될까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여론이 들끓어오르면 그렇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캄보디아에 간다면 그 배상현 회장 인터뷰를 좀 해야겠다. 한번 갔다 오세요. 지금 가세요. 공항으로. 네. 출장비 지원됩니까? 저 이제 프리랜서. 출장비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한동훈이 가발을 벗고 머그샷을 찍게 될 거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기의 생존을 걸고 부산 북갑에서 선거 운동을 펼치던 한동훈에게 청천벽력 같은 보도가 나온 겁니다. 종합특검, 한동훈 출국 금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피고발, 종합특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기소 과정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을 피고발인으로 보고 출국 금지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한동훈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서고 동시에 선거 개입을 운운하며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노린 수많은 조작기소 사건들이 있던 시기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고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통해 한동훈과 김건희의 수상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동훈의 출국 금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조작기소 특위, 날 설계자라 하면서 왜 안 부르나? 지금까지 한동훈은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되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2차 특검에서는 한동훈에게 실제로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장관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한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는 특검이 한동훈에 대해 들여다볼 사안이 있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조치를 취한 겁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수사와 재판이 할 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조작기소 의혹의 핵심 시기에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일 때 가장 강하게 사용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사비 대납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어떻게든 연결하기 위해 대북송금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 프레임 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서울고검, 술자리 있었다 결론, 박상용 검사 징계 임박,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범들을 여러 차례 동시에 불러 조사하고 피의자 편의를 봐주며 진술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소로 이어졌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동훈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가 됩니다.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한동훈은 검찰 인사와 검찰 조직 운영에 영향력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을 그냥 지나가선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면 명백 탄핵 사유. 그동안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고 탄핵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조작기소 의혹의 몸통과 윗선은 누구입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면 안 됩니다.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는 검찰 권력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로부터 시작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 검찰총장 자리를 꿰찬 이원석으로 이어지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핵심 라인에 있던 송경호와 홍승호까지 가는 검찰 권력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기소가 이어졌습니다.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각종 정치적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이러한 사건들이 조작 기소 특위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정권이 정치적 적을 제거하려 한 것인가? 특검이 지금 하는 일은 결국 이 거대한 검찰 권력 라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윗선에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거기서 한동훈이 어떤 위치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한동훈은 뻔뻔하게 나섭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 할 테면 해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 억울하면 소명하면 되는 일임에도
부산 북갑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을 이용해 선거 개입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되면 모든 의혹이 멈춰야 하고 특검도 손을 놔야 합니까? 선거는 방탄막이나 면죄부가 아니라는 건 한동훈이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때 말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선거 개입을 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의 이번 수사는 또 다른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에 있었던 박성재가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김건희, 저장명 김한방 박성재, 특검, 윤석열 부부와 정치적 한몸, 특검에서 박성재가 김건희를 김한방으로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는 법치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 사적 이해관계의 통로였던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의 장관 자리에 한동훈 또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성재와 김건희의 김한방 논란처럼 한동훈과 김건희의 관계도 봐야 되는 겁니다. 김건희 다짜고짜 한동훈 어때? 윤 당선 며칠 뒤 걸려온 전화. 22년 대선 직후 김건희가 윤석열의 참모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어때요? 참모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보안을 당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며칠 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됩니다. 즉, 한동훈은 윤석열에게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권력과도 이어진 핵심 인물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한동훈의 출세 경로를 보면 윤석열의 그림자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당시 한동훈은 윤석열의 최측근이었고 과거 서울중앙지검 인사 때도 윤석열이 밀어붙여서 기술을 크게 뛰어넘어 핵심 보직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대선 직후 한동훈이 거론될 때 김건희가 직접 의중을 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후 강한 반발을 무시하고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즉 윤석열이 밀고 김건희가 확인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는 정말 독립적인 법무부였습니까? 아니면 윤석열과 김건희 권력의 검찰 장악 도구였습니까?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김건희 수사 문제라는 논란은 결국 박성재 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김건희 관련 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김건희 수사 논란에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성재의 김한방 논란이 김건희와 법무부 장관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었던 것처럼 그 이전 장관이었던 한동훈 시절에도 김건희와 법무부, 검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은 이런 특검의 수사를 향해서도 쇼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면 자료로 반박하고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무관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정치적 언어를 먼저 쓰고 선거판을 방패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결국 자기의 생존을 위해 리스크를 선거로 덮으려 한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부산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한동훈이 결국 출국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 문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기소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 한동훈의 책임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여기에 더해 박성재의 김한방 논란처럼 한동훈과 김건희의 연관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밀어올렸고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으로 어떻냐고 물었고 결국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인물, 결국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의 출국 금지는 시작일 뿐인 겁니다. 한동훈이 아무리 할 테면 해보라고 해도 특검은 끝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